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검찰개혁은 꿈으로 끝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 전략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검찰개혁에서 두 가지 전략 중 첫 번째는 우선 세력을 나눠서 힘을 빼고 면밀한 디테일로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검사들과 검찰의 자정 능력을 믿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개혁적 임자를 뽑아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두 분 모두 안타깝게도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두 분 모두 여권 내부를 온전하게 이끌지 못했으며 검찰개혁에 집중할 힘을 잃었습니다. 고인물들의 저항은 분열을 가져왔고 덩치가 컸던 계파들은 오히려 검찰과 한통속인 양 딴지를 걸었습니다. 당할 땐 아프지만 내 편일 때는 달콤했던 검찰 권력을 아까워했고 놓지 못했습니다. 사익에 충만했던 몰지각한 인사들로 인해서 개혁에 불씨만 남긴 채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 독점의 영장 청구를 깨트렸으며 법률을 무시한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모든 수사가 다시 되살아났지만 6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당시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해체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던 권력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폭넓게 확산시키면서 혁명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득권층이라 불리는 카르텔은 변화를 거부했고 끝내 그 카르텔을 꺾지 못했습니다. 두 분은 지닌 역량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 의지를 보이면 그에 맞는 화답을 할 것이라는 믿음은 내부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검찰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신마저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검찰의 폐악질과 존재감이 너무 커서 정치에 함몰되어가는 법원의 심각성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특정 정치에 함몰되면 검찰의 폐해는 조족지혈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에 대법원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고 윤석열의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윤석열을 위해 이상야릇한 기준을 만들더니 석방해버렸고 내전을 우려할 만큼 윤석열 체포를 두고 갈등은 심각했으며 모두가 엄청난 우려를 했을 당시처럼 헌법재판소가 끝내 탄핵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시덥잖은 이유를 들어 탄핵을 기각했거나 조희대가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냥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로 판결했다면 우리가 보는 지금의 모습은 불가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해도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위원은 여전히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으며 조희대도 여전히 대법원장으로 법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국민들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개혁도 당연히 함께 해야 하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상당할 만큼 검찰의 예속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지금은 검찰 개혁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다르게 검찰의 자정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다르게 자신이 직접 검찰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가장 큰 장점은 옳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실행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검찰에 부역한 이들과 검찰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회 전반의 반발은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거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열화와 같은 성원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치적 답변으로 대충 답변하지 않고 대통령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변치 않았음을 알려야 국회와 시민사회의 개혁 세력들이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릴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는 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최근엔 법원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2인자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줄지어 기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체면 치레해 줄 테니 검찰을 건들지 말라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법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한결같은 의지와 여권의 뒷받침,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갈등과 혼란. 국민들이 인내하고 개혁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인내하고 개혁을 지지하려면 정부 여당에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다거나 협치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 야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순간의 개혁 동력이 국민에게서 멀어짐을 정부 여당은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이 얻어낸 성과를 정치권이 당연한 듯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국민을 이끌고 얻어낸 것처럼 이제는 힘을 가졌으니 좋은 게 좋다면서 자신들이 뭘 결정해도 따라줄 것이라는 멸망으로 가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3대 개혁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국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검찰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큰 칼을 오히려 윤석열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모순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실패의 교훈으로부터 하나의 완전한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은 어느 영웅이나 어느 슈퍼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착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져다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손으로 끝까지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쳐야 됩니다.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촛불이 모여서 거대한 횃불이 됐을 때 박근혜도 물리쳤고 윤석열도 물리쳤습니다. 이 검찰 괴물 하나 못 물리치겠습니까? 우리의 단결된 입으로 검찰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읍시다. 그때까지 민주시민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웁시다. 이수신 장군 밑에서 구호를 외치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검찰청 해체! 보안 수사권 폐지! 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대상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3대 개혁과제를 꼭 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이팅! 고맙습니다.